너는 참 순해서 손해만 본다니까. 친구의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이 말들이 10년 동안 나를 조금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무겁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나만 이 모임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 경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절친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긴 여정. 그리고 40을 넘긴 나이에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처음 만들어진 건 그때 나는 41살이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엄마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 커피 한잔 하던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나, 수진이 언니, 미영이, 혜진이, 그리고 은희.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희는 특별했습니다. 항상 모임의 중심에 있었고 말을 잘했고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던 사람. 언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좋은 사람. 마음씨가 고운 친구. 은희가 있으면 든든해. 나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은희와 만나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내가 새로 산 옷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좀 우울해서 충동적으로 원피스 하나 샀어. 그런데 입어보니 괜찮더라고. 다른 친구들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와, 어디 거야? 예쁘겠다. 다음에 입고 나와봐. 그런데 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살 좀 쪘지? 원피스는 글쎄, 언니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입어봐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을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나? 살이 쪘나? 은희 말이 맞는 건가? 결국 그 원피스는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시간이 좀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응원해줬습니다. 대단해. 나도 용기 내봐야겠다. 어떤 일인데?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은희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그 나이에 새로 일 시작하면 힘들지 않아?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언니, 난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무리하지 마. 우리 나이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 따뜻한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은희 말이 맞나?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내가 새로 배우기 시작한 요가 이야기를 하면 언니, 그거 관절에 안 좋대. 우리 나이엔 무리야.
아들이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됐네. 그런데 다음 시험이 더 중요하잖아. 방심하면 안 돼. 새로 단장한 거실 사진을 보여주면 예쁘긴 한데 좀 산만하지 않아? 나였으면 더 심플하게 했을 것 같은데. 항상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은희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말했습니다. 은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친구야.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미영이도 말했습니다. 은희 오빠가 사업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은희는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늘 밝았잖아.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가 없으면 우리 모임 재미없어. 분위기 메이커잖아. 모두가 은희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만 은희와 있으면 숨이 막힐까요? 문제는 나인가? 내가 은희를 질투하는 건가? 내가 부족해서 은희 말이 신경 쓰이는 건가? 모임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이번엔 뭘 조심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모임 장소에 가면 나는 웃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은희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맛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수진이 언니가 승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내가 오늘 부서장으로 승진했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축하해. 대박이다. 저녁 싸야 하는 거 아니야? 은희도 일어나서 수진이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은희의 눈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나둘 일어설 때 수진이 언니가 먼저 나갔습니다. 혜진이와 미영이도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건 나와 은희뿐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은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언니 승진한 거 축하할 일이긴 한데. 응, 정말 잘 됐지. 은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봤습니다. 근데 언니는 뭐해? 그냥 집에만 있어? 응? 난 일하고 있잖아. 파트타임으로. 아,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나이에 파트타임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다들 커리어 쌓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언니 너무 순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담긴 날카로움을 나는 느꼈습니다. 아휴, 괜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난 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언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파트타임은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내가 너무 순하다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조용한 목소리로 웃는 얼굴로 던진 그 말들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은희와 나의 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나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정말 착해요.
언니만큼 성실한 사람 못 봤어요. 언니는 가족을 너무 잘 챙겨요.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언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기만 하면 손해예요. 가족만 챙기면 뭐해요. 언니 자신도 챙겨야지. 모든 칭찬 뒤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격려 뒤에는 깎아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 말.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난 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노트를 꺼내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대화들을. 2023년 3월에 살을 5kg 뺐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와, 언니 진짜 예뻐졌어요. 어떻게 뺐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말라 보여. 나이 들면 살이 좀 있어야 해. 너무 빼면 늙어 보여. 2023년 7월 운전면허를 땄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해요. 언니 나이에 도전하는 거 쉽지 않은데. 둘이 있을 때는 근데 언니 반응 속도가 젊은 애들만 못하잖아. 운전 조심해야 할 거야. 2023년 11월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런 거에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 2024년 2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축하해요. 아드님 정말 잘했네요. 둘이 있을 때엔 그 학교면 글쎄, 요즘 취업 어려운데 더 좋은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2024년 6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우와, 언니 예술가 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취미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노트에 적어놓고 보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올려주고 단둘이 있을 때는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왜일까요? 비교의 늪.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은희는 항상 나를 누군가와 비교했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벌써 부서장인데 언니는 미영이는 남편이 잘 벌잖아. 그에 비하면 언니네는 혜진이는 애들 공부 잘 시키던데 언니네는 처음에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언니는 정말 대단하지. 맞아, 미영이는 잘 사는 편이야. 혜진이 애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언니와 있을 때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있을 때도 부럽지만 열등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이와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내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희와 있을 때만 나는 초라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나를 격려했습니다. 수진이 언니 나도 승진했지만 언니 일도 정말 의미 있어. 돈이 다가 아니잖아. 미영이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남편 덕분이야.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 언니처럼 뭐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야. 혜진이 우리 애들 공부만 잘하지. 인성은 언니네 애들이 훨씬 좋아.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은희는 달랐습니다. 은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조언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언니, 난 언니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변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 거울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옷 입으면 은희가 뭐라고 할까? 머리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살 좀 더 빼야 하나?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말하면 은희가 뭐라고 할까? 자랑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겸손하게 말해야지.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언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은희가 무서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은희의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 스스로도 내가 부족하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살이 쪘어. 늙어 보여. 매력이 없어. 일을 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일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과 있을 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남편에게 도움이 안 돼. 나는 이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야. 은희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은희가 없어도 그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점심 약속을 제안했을 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요즘 좀 바빠서. 미영이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도 다음에 가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혜진이의 생일 파티도 빠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이가 아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은희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은희는 분명 내 이야기를 했을 거야. 친구들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친구들 안 만나? 예전엔 자주 나갔잖아. 응. 그냥 요즘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싸운 거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들도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너무 조용한데. 응,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친구 만나면 신나서 준비하고 그랬잖아. 요즘은 안 나가네? 그냥 나이 들어서 귀찮아졌나 봐.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은희의 말들이 나를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인정하면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 46이라는 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쉬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고 친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까요?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생이라 학부모 모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은 파트타임이라 친해질 만한 동료도 없습니다. 동호회에 나가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나만 나이 많으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면 어쩌지? 나를 받아줄까? 교회를 다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내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는 게 진심일까 싶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날까도 생각해 봤지만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특히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만큼 편한 관계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의 일정으로 나간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으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청소를 해도 허무했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모임에서 함께 웃던 기억, 수다 떨며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순간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던 시간들. 은희가 없는 모임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는 은희와의 관계를 끊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희를 피하면 모임 자체를 못 가게 될까봐 두려웠고, 모임을 못 가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주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10년 넘게 깨지지 않는 친구 모임. 진짜 우정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대단해요. 저도 그런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만약 내가 이 모임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그만뒀어? 무슨 일 있었어? 싸운 거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은희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은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 내가 은희를 괴롭힌다고 하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은희가 그럴 리 없는데. 언니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 혼자만 모임을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만난다면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왜 갑자기 그랬을까? 요즘 좀 이상하더라 그러더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결국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정말 은희가 나를 괴롭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은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실제로 나는 살이 쪘습니다. 40 넘어서 체중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나의 일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수진이 언니처럼 커리어를 쌓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간 대학은 최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은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힘든 거지. 문제는 은희가 아니라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내 탓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예민함, 나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임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바뀌면 되니까. 더 단단해지자. 은희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정말 나아지면 되잖아.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나는 2개의 자아로 나뉘었습니다. 모임 전까지 오늘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즐기자. 괜찮을 거야. 모임 중 다들 웃고 있으니까 나도 웃자. 분위기 좋네. 재밌다. 모임 후 왜 또 그랬을까? 왜 또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특히 은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감정은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은희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다음 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친구가 할 말이 아니야.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감정이 매일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화가 났다가, 오후에는 자책했다가, 저녁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냥 그 친구 안 만나면 되잖아. 간단하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혼란은 몸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전날 밤이면 설사를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모임 당일에는 두통이 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서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소파에 누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은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희를 생각하면, 모임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일상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아이들 아침밥을 대충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제는 빵과 우유만 내놓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밥 안 해주고. 미안,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였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바닥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청소 좀 하자. 너무 지저분해. 알았어, 내일 할게. 하지만 내일이 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파트타임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와 다르게 실수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못하는 건가? 은희 말이 맞나? 이 나이에 일하는 게 무리인가? 은희의 말이 또다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싫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옷은 나한테 안 어울려. 저 옷은 나이에 맞지 않아. 그냥 검은색 입고 나가자. 결국 나는 항상 검은색 옷만 입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나?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말수가 줄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언니, 왜 요즘 이렇게 말이 없어? 응? 아니야, 그냥 다들 이야기가 재밌어서 듣고만 있었어. 사실은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은희가 뭔가 지적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평범한 대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은희도 모임도 나 자신도. 샤워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은희의 말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힘들까? 그날 밤 나는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친절한 얼굴.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는 너무 순해서 탈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거에서 뭐해요? 언니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요?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이제 은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 친구 아직도 만나? 아니, 끊었어. 진짜? 그렇게 오래 만난 친구인데? 오래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뭐하러 만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큰 일은 없었어. 근데 그 친구랑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내 귀가 쫑긋했습니다. 나도 그런 친구 있었어. 겉으로는 친절한데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타입. 맞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착하게 굴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싶고, 그게 제일 나빠. 나만 상처받는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리잖아. 완전 그래. 처음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친구 안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지더라. 잘했어, 언니. 나이 들수록 에너지 빼앗는 사람들은 정리해야 해.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나를 깎아내릴 때, 우정 속 가스라이팅, 친구의 미묘한 괴롭힘,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당신을 계속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당신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은희였습니다. 나는 밤새 관련 글들을 읽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나를 계속 변화시키려 했던 것, 나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했던 것,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10년 우정이라도 나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속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내 얼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응, 그래. 좀 개운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뭔가 깨달은 게 있어. 남편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 아닌 밝은 베이지색 니트.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 옷이 좋아.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언니, 오늘 옷 예쁘다. 그 색 잘 어울려. 은희도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밝은 옷 입었네요. 좋은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마음에 들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필라테스 시작했어. 오, 좋네. 어디서 해?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필라테스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몸 다치기 쉽다던데.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필라테스 좋아. 나도 해봤는데 나이 상관없어. 수진이 언니 화이팅. 은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조용히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갔습니다. 나와 은희만 남았습니다. 은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좀 달라 보여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 예전에 언니는 좀 더 순했는데 여기서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나 원래 이랬어.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언니가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그렇게 느낀 거고. 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언니,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난 그냥 괜찮아. 나도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야.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언니 일은 어때요? 응, 괜찮아. 재밌게 하고 있어. 그래도 언니, 파트타임은 좀 커리어라고 하기엔. 맞아. 파트타임은 진짜 일이 아니지. 하지만, 은희야, 나는 내 일이 만족스러워. 커리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렇긴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이 좋아. 그걸로 충분해. 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의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영이가 최근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kg 뺐어. 너무 힘들었어. 대박. 어떻게 뺐어? 식단 조절이랑 운동 열심히 했지. 은희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근데 너무 빼면 얼굴에 주름 생긴대. 우리 나이엔 살이 좀 있어야 해. 미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너 진짜 예뻐졌어.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고마워, 언니. 은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약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은희가 나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요? 자꾸 제 말에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간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날 10년 동안 괴롭혔어. 내 말들이 날 죽이고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은희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도 예전 언니는 안 그랬잖아요. 사람은 변해. 나도 변할 수 있어. 은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변화. 그 이후로 은희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은희는 예전처럼 나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언니, 그건 좀. 응, 내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언니, 은희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괜찮아.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은희가 화내면 어쩌지? 모임 분위기가 나빠지면 어쩌지?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임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자신감 생긴 것 같아. 보기 좋아. 혜진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미영이는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제 의견 당당하게 말하는 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희가 대부분의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은희가 화제를 정하고, 은희가 의견을 내고, 은희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승진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힘들겠다. 그래도 언니라면 잘할 거야. 미영이가 시댁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정말 힘들지. 혜진이가 아이 문제로 고민하면 우리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은희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대화에 조언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집 요즘 힘들어. 남편 사업이 안 풀려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희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몰랐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은희를 위로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은희도 힘들었다는 것을, 은희도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그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은희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임과는 별개로 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먼저 요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관절에 안 좋다고 했던 그 요가.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은희가 시간 낭비라고 했던 그 봉사활동.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그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우리 나이에 뭐하러라고 했던 그 그림.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할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창의성에는 나이가 없어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일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나를 찾은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좋은 것 같아. 나는 원래부터 여보가 좋았는데 여보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재밌어진 것 같아. 그래? 왜? 전에는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웃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좋아요. 엄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가족들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가족들도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깊어진 관계, 은희와의 거리가 생기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 언니와는 따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사실 나도 은희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 응, 항상 뭔가 평가받는 느낌? 그래서 조심스러웠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언니가 변하는 걸 보고 나도 용기가 났어. 나도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지. 미영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나도 내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남편이 잘 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은희가 남편 잘 만났으니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혜진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는 아이들 공부만 시키느라 아이들이 불행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응, 은희가 계속 아이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길만 보고 달려왔는데 언니 보면서 생각했어. 행복이 뭔지.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가하지 않는, 응원하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47입니다. 모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모임에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은희에게도 편한 것 같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언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놀라웠습니다. 은희가 먼저 사과하다니. 이제 알아요. 제가 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푸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는 거. 그런 적 있었지. 언니가 참 대단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바뀔 수 있었어요. 고마워, 은희야. 그 말 해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친구가 될게요. 그날 이후 은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더 건강한 관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10년 우정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보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합니다.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나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나요?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